안녕하세요. 정주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는 2020년도 연세대학교 사회계열 주제가 소문이었죠. 소문. 2019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모 교수의 어떤 사건과 약간은 연관이 있어 보이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라는 표현 때문에 2-2번에 진입하자마자 잠을 잤다, 포기했다, 이런 안타까운 뒤후기가 상당히 나왔었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것보다는 앞부분의 1-2번이 문제 난이도가 좀 과도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하자면 제시문의 논거와 큰 관련성이 없는 문제를 왜 냈을까라는 것도 좀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2-2번도 나다와 비교를 하게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문제였던 걸로 보입니다. 뭐 그것은 제 사견이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저하고 같이 풀었던 분들은 역시, 또는 다른 선생님들하고 풀었던 학생들은 이걸 문제 풀었던 걸 잘 기억하면서 복습을 하셔야 되고, 이 문제가 처음인 분들은 반드시 문제를 숙지하고 난 다음에 이 자료를 봐야 됩니다. 이런 동영상 특성상 모든 제시문들을 다 읽고 점검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시문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읽기 바랍니다. 자, 연대 문제를 풀 때 거듭 강조하지만 시험장에 가서 일단 문제지를 받으면 바로 문제를 먼저 읽어야 돼요. 문제를. 제시문을 먼저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문제를 먼저 읽어서 키워드가 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최상위 키워드. 그 상위 키워드를 알아야지 내가 방향을 맞추어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교가 나오면 뭐 3자 비교인지, 아니면 3자 비교 다음에 또 평가가 있는지, 올해는 800자, 1-1번이 800자로 나올 경우에 3자 비교 다음에 바로 평가를 팍팍 쏘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또는 1-2번에 새로운 제시문을 하나 붙여주는지, 또는 뭐 논하란지, 평가하란지, 분석 해석하란지,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2-2번에 수학적인 틀이 시간이 좀 걸릴 건지, 간단한 확률 계산인지, 아니면 수학적 모델을 주고 그냥 판단하라는 건지, 이런 것들도 성격 부여를 다 해서 다 이해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제시문을 쭉 보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거, 영어 제시문이 저는 좀 약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사옵니까? 그런 분들일수록 제시문을 빠르게 여러 번 봐야 돼요. 아시겠죠? 즉 만약에 제시문 나가 영문이라면 제시문 가와 다와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러면은 그 부분만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문은요, 우리말보다 중요한 부분을 여러 번 설명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해되죠? 다시 중요한 부분을 여러 번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거 같은 경우에 소셜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거예요. 사회 변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여러 번 집중이 되어 있고, 어려운 단어로 나온 다음에 쉬운 단어로 다시 풀어져요. 이런 것들의 구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에 중요도가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제시문들하고 상관관계에 맞춰서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제어가 소문이라는 게 상당히 좀 낯설고 독특한, 연대 편입논술의 주제로 좀 더 적절한 3학년들 학생이 약간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키워드 자체가 좀 어려워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이제 3자 비교가 여러분들이 나왔을 경우에, 3자 비교가 나왔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첫째, 키워드에 맞게 각 제시문이 어떻게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지 거기에 상응하는 답을 써줘야 돼요. 즉, 여기서 키워드는 소문뿐만 아니라 발생과 확산까지 지금 진단을 하고 있죠. 그러면 소문의 발생과 확산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각 제시문들을 읽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써요. 가에다가 소문의 발생과 확산, 소문의 발생과 확산, 소문의 발생과 확산을 써놓고 헷갈리면 소문의 발생과 확산이지, 이렇게 됩니다. 특히 수필이나 한국 고전문학, 고전시가, 그 다음에 소설,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 저자 자체가 이 키워드를 위해서 그 글을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로 강력하게 이 문학 작품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휘말려서 들어갑니다. 낙지처럼 휘말려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휘말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은 키워드를 가지고 제시문들을 탁탁 쳐내는, 그리고 문학 제시문들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에서 키워드를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이번에 다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제시문 가나다에서 소문의 발생 및 확산에 관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가가 일제시대에 나온 산문이란 말이죠. 이 일제시대 산문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그 낭비 도락인가, 그때도 한국인은 아니지만 100년 전에 쓴 나스메 소세키의 도락이라는 그 에세이를 낸 적이 있죠. 그때도 학생들이 그 수필 특유의 어투에 많이 휘말려서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요 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읽을 때는 나나 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속해서 나에 비해서 가는,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결과가 상대 비교가 돼요. 그래서 3자 비교가 나타났을 때는 첫째, 키워드에 상응해서 가, 나, 다의 주장과 근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쓴다.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 비교죠. 소위 말해서 가와 나의 공통점과 가와 나의 차이점, 나와 다의 공통점과 나와 다의 차이점, 가와 다의 공통점과 가와 다의 차이점, 이것을 세 가지 섹션을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2개 정도를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3자 비교인데 600자일 경우에는 하나만 써도 아주 큰 무리는 없고요. 그럼에도 2개를 쓰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교는 차이점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교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고 두 번째 비교는 차이점만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2세트를 설치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요 상대 비교는 물론 이제 제시문 전체를 봤을 때 내 눈에 보이는 거를 정리하는 게 제일 유리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문제 1-2번이나 2-1번 이런 데 응용 문제를 보면 나와 다를 뭐 평가를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됩니다. 요즘은. 그러면 나와 다의 공통점을 1번에서 미리 추출해 두면 글을 쓰는 나 자신이 좀 더 유리해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의 센스로 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내 정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좀 더 잘 이해를 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키워드에 상응한 내용은 예를 들자면 가는 소문의 발생 및 확산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한다.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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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것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쓰고 나 역시 비슷비슷한 패턴으로 쓰는데 학생들 중에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죠. 뭐 가와 나의 공통점과 이에 상응하는 다의 차이점 이렇게 2대1로 구성을 하는, 그것도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하시되 다만 2대1로 틀을 잡을 때는 그걸 2번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대1을 한 번만 적용을 하면 글이 단선적이고 좀 지루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제시문 요약 정리를 하고 요거를 한 400자 정도 하고 차이점을 한 200자 쓰는 학생, 상대 비교로 200자 쓰는 학생을 이겨내기가 좀 쉽지가 않아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2개를 적용을 하시고요. 글자 분량은 800자 기준일 때는 대략 키워드에 상응한 답이 400에서 500. 그 다음에 가와 나의 공통점과 가와 나의 차이점 같은 그런 상대 비교가 대략 한 300~400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600자일 경우에도 가, 나, 다의 개별 제시문의 앤서링, 그 키워드에 맞는 상응하는 앤서링은 많이 줄어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1차적으로 비교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상대 비교는 간단하게 한 200에서 250자 정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일단 가와 다의 상대 비교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다는 이제 공통적으로 소문의 확산이 인간적인 흥미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재미삼아 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학생들이 지적이 덜 됐는데 이유는 제시문 가 때문이었습니다. 제시문 가에서 보면 이게 수필이다 보니까 글이 좀 엉성해요. 그걸 좀 수정을 해줬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이렇게 제시문이 그렇게 되어 있죠. 사실과 비사실에 의해서 소문이 발생한다. 근데 이게 전체 빅픽처를 좀 보세요. 제시문 가가 뭐예요? 경성에는 수많은 방송국이 있는데
우물가에는 수많은 개인 방송국이 있다. 이 말은 그거잖아요. 아주머니들이나 전통사회에서 이게 뭐 성차별적인 게 아니라 전통사회에서 아주머니들이 내과에 가면 아이고 누가 그랬대 정말 아이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미삼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학작품 특유의 말이 막 엉망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건 흥미예요. 흥미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 다에도 흥밋거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흥밋거리. 교집합이 나오죠. 추상명사에 의한 교집합입니다. 이런 것들이 비교의 공통점으로 가장 좋아요. 소문의 확성이 인간적 흥미에 기반을 둔다고 봅니다. 이에 반해서 나는 좀 사회적인 요구죠. 사회적인 요구. 소셜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자, 그리고 사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가는 어떠한 정보의 참 거짓을 근원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보는데 반해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다는 개인의 노력으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는다는 점에서 제시문은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가는 사실과 비사실의 경계 속에 존재하고 그것이 나름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파생한다고 본 반면에 다는 소문이 자체는 허구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것이 더 빠르게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인이 잘 구별해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는 소문의 가치를 인정, 다는 소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가는 소문의 가치를 인정한다. 그에 반해 다는 소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차이점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와 다의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나와 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사실 2-1번 같은 걸 위해서는 이게 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2-1번에서는 나와 다의 차이점으로 각각 가능성과 한계가 드러나 버리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죠. 2-1번을 풀고 났더니 나와 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보이는데요. 특히 차이점이 그럴 경우에 다시 들어가서 써버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앞의 문제처럼 옥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아랫놈이 뒤를 이렇게 뻥 차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2-1번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오히려 풀어가는 자의 이해도를 더 높일 수 있다. 공통점. 나와 다는 소문의 발생 원인을 사회적으로, 즉 미디어와의 관련성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나와 다는 개입되죠. 그러니까 매스 미디어죠. 가에서는 퍼스널 미디어가 되죠. 그죠? 프라이빗 미디어, 퍼스널 미디어인데 반해 나와 다에서는 소셜 미디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차이점은 소문이 사회적 관심사나 사실성이 즉 2-1번의 표현으로 보면 범주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많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반해 다는 오히려 사회적 관심사로는 별로 흥미거리가 없고 사실성이 낮은 즉 범주의 중요도가 낮은 대도 안 하는 소문 있죠. 이런 것일수록 생산량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요거는 바로 2-1번의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1번을 풀면서는 이게 그렇게 쉽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보통은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웬만하면 문제 1-1, 1-2, 2-1, 2-2의 답 정도는 어느 정도 대충은 틀을 잡은 다음에 문제를 전개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즉 2-1을 보니까 나와 다를 가지고 풀려고 하는데 아니 이거 1-1번에 3자 비교해서 나와 다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까? 이러면 의외로 답이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비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읽고 나서 나의 독해력으로 이건 가능했던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는 않아요. 여기서 설명하는 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포인트를 몇 개를 치기는 하지만 2-1번, 2-2번 이런 거 눈팅해서 뒤에서 이렇게 뻥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 문제가 비교적 빨리 풀었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는데 이유가 2-1번하고 1-1번이 너무 연계가 잘 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았었는데 막상 시험장에서 학생들을 봤을 때는 요 1-2, 2-1이 연계가 덜 됐습니다. 2-1을 비교적 잘 풀어냈던 학생들도 이러한 포인트는 찾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1-1번에서 3자 비교가 나올 때는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각 제시문에 대해서 각 제시문이 키워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거는 2대1 구조를 쓰시든 요약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 문단에 독립적으로 상대 비교를 2개씩 묶어서 하시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이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비교를 위한 비교 따위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과 차이점은 굉장히 요즘은 압축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량이 적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많이 기댈 수 있는 거는 1-2번이나 2-1번, 2-2번 이런 것들입니다. 뒷문제가 앞문제에 답을 많이 던져줘요. 작년에 인문계열 문제, 그 김연세의 도덕적 구조 있죠. 그 문제 2-1번이 왜 구조한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거 굉장히 표 이상했잖아요. 나도 이게 하다가 이게 뭐냐 이러다가 실패하고 8분 동안 시간 투입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고 나서 2-2번으로 갔을 때 김연세가 도덕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며 이 사람은 4,000명을 구조하는구나. 여기에서 팁을 얻어서 다시 시작을 해서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뒷문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줘야 됩니다. 제일 안 좋은 게 오덕진 글 읽기. 오덕진 글 읽기예요. 글만 막 하고 글자만 막 하고 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표현 하나를 보고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요. 출제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읽지 않습니다. 문학작품이나 이런 것들은 작가 개인이 이 키워드에 맞춰서 쓴 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 특유의 표현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너무 휘말려서는 안 되고 크게 전체 문제의식으로 컨트롤 해주세요. 자, 1번 정리됐죠?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논제에 비춰서 가와 다를 논하라. 이 문제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좀 문제의 가치가 썩 좋지는 못해요. 이유는 이제 논하라라는 것은 평가하라. 즉 이것도 일치와 불일치 관계를 밝혀 나가는 부분인데 일치점과 불일치 지점, 지문 A와 가와 다의 일치점과 불일치 지점을 보려면 암만 해도 지문 A의 주요한 주장과 근거, 그 다음에 가와 다의 중요한 주장과 근거가 나와야 하는데 다에서 나타나는 내용과 지문 A의 불일치 관계는 안타깝지만 다의 주장의 어떤 전면적인 티어리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구석진 마이너리티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걸 찾기가 매우 어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였어요. 참고로 이 문제를 풀고 합격한 학생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들 2-2번 얘기를 하는데 저는 1-2번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 학생이 문제 난이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문제 다시 접근을 해보면요. 지문 A는 단순 사실을 통해서 지식은 습득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첫째, 하나는 이제 지식 자체의 사실적 관계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부의 권위에 맡겨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가하고 보면 가에서는 참과 거짓의 분간이 어렵기 때문에 과학을 사실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요. 즉 소문에서 사실과 비사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지문 A의 관점에서는 사실의 연관관계나 의존관계에 대한 조건적 지식으로 과학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학생들이 많이 찾았는데 이걸 다의 한계하고 설명을 많이 지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종합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의 한계는 지문 A는 내적 진실을 드러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타인의 권위에 의존을 하라는 얘기예요. 타자의 혁명성에 기존을 기대라 라고 했는데 그에 반해 다는 사실을 직시함으로써 진실을 도달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구석탱이에 제일 끝에 구석탱이에 한 줄 나와 있었잖아요. 아래에서 한 세 번째 줄인가? 뭐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걸 찾기부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이제 요거하고 요게 비슷한 게 아닌가라고 혼란도 일어났는데 아무래도 얘는 외적 권위, 여기는 내적 진실, 외적, 내적이기 때문에 불일치의 특성이 좀 더 명확해요. 다시 얘는 외적 권위, 이거는 내적 사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반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의 연관관계나 의존관계라고 보는 면에서 독립적으로 가능하지 못하다, 병립적으로 가능하다, 독립적, 병립적, 내적, 외적 이런 특성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더 좋긴 하죠. 그런데 좀 너무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비교적 빨리 풀긴 했는데 1-2번에서 시간이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넘겨짚기로 얘기를 하자면 이 틀은 정확하게 만들지 않아도 합격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다. 뭐 책임은 못 집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의 답안을 복기를 했을 때 그렇게 판단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일치와 불일치 관계를 설명하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좀 낯선 학생들은 이론과 대상, 한 이론과 한 대상, 한 이론과 한 실험 이런 것들에 일치되는 부분과 불일치되는 부분을 묶어서 타이드업한 상태에서 설명을 하는 방식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가 이런 것들은 빨리 문장을 몇 번 써보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면 빨리 이렇게 방정식처럼 만들어줘야 됩니다. x = y처럼 그렇게 해야지 분량이 빨리 나와요. 분량이. 이 분량 못 채우면은요 엉뚱한 대로 자꾸 설명을 하죠. 이 분량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연대 논술을 꼼꼼하게 공부한 학생들의 특성을 알 건데요. 지금 연대가 문제를 이 패턴으로 4개 냈죠. 작년도 2020년도 모의논술, 2020년도 기출문제 2개, 2021년도 모의논술 4개 나왔는데요. 요 예시답안이라고 발표한 거의 공통적인 틀은 분량이 600자인데 400자 이렇게밖에 안 나온 경우가 허다하죠. 이건 뭐겠어요? 답안을 정확하게 분량에 맞춰 쓰기가 어렵다는 걸 자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분량을 빠르게 채우느냐? 이 방정식 패턴을 익히면은 x = y이기 때문에 x = y를 다 써야 되니까 분량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요. 그리고 이게 분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읽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게 아니 뭐 지문은 뭐 한번 나왔으니까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재적용이기 때문에 중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죠. 자, 그다음 2-1번. 이제 라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나와다의 입장을 논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U자 곡선 기억날 겁니다. U자 곡선. 이 U자 곡선 한쪽은 범죄의 중요도가 높으면 올라가고 한쪽은 범죄의 중요도가 낮아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 있죠. 문제 꼭 보셔야 됩니다. 문제 안 보신 분들은. 자, 그래프의 특성 보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소문의 생산량은 모든 구간에서 비슷한 소문보다 월등히 많이 생산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포인트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U자 곡선의 모양을 그린다는 얘기죠. 즉 범주의 중요도가 낮으면 발생량이 많고 범주의 중요도가 높아도 발생량이 급증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나와 다의 일치와 가능 한계를 동시에 드러냅니다. 일치 지점만 설명을 정확하게 해도요 합격에는 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계까지 지적하면 더 잘 붙습니다. 이해되죠? 자, 일치. 범주의 중요도가 높은 소문의 생산량이 많다는 것은 새로운 소문의 발생이 기존 소문을 압도한다는 부분, 즉 사회 변화로 인해 구성원이 요구하는 소문의 생산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기존 미디어가 제공하는 소문을 새로운 소문이 생산량이 압도한다는 것과 설명이 같죠. 그러니까 요건 두 개를 다 하려고 드는 거예요. 첫째, 포인트를 여러분들은 두 가지로 일치관계를 해줘야 됩니다. 사회 변화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그 사회 변화에 맞는 사실적 범주의 중요도가 중요한 소문을 더 많이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학생들 중에 뭐 그 분류가 뭐 정치, 경제, 군사, 뭐 예능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예능 이런 것들은 쉬운 거 아니냐? 이게 범주의 중요도가 거 아니냐? 그건 몰라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왜 예능 기사라고 해도 사회를 다룬 범주의 중요도가 높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코로나 시대 때 혼밥 예능이 늘어난다든지 코로나 시대에 집콕 예능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회를 반영하는 거예요. 범죄 중요도가 나름 있다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고요. 군사나 과학 같은 경우에도 왜 쓰레기 많잖아.
무슨 가짜 사나이인가 진짜 뭐식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밀리터리 뭐 이런 거 그런 거 중에서 보면은 왜 뭐 군대 가서 뭐 뚜리게 맞으면 거의 인생 바뀐다는 식의 뭐 그런 정보들 있죠. 그런 정보들은 범죄의 중요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범죄의 중요도가 낮다라는 얘기는 사회 변화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다는 얘기고, 범죄의 중요도가 높다는 얘기는 사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개인이 그 사회의 진행 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많이 생산된다. 그 다음에 기존의, 여기서는 미디어와의 관계를 진단해 주면 됩니다. 미디어는 생산을 해요. 하지만 그 미디어가 생산한 정보는 별로 믿을 게 못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소문이 생산돼서 그 미디어를 보완해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동시에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이때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생겨요. 범죄의 중요도가 낮은 소문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은,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 그죠? 다시 범죄의 중요도가 낮은 소문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연습됐어요? 그럼 다도 똑같죠? 다는 일치하는 부분 보겠습니다. 범죄의 중요도가 낮은 소문의 생산량이 많다는 것은 새로운 소문의 발생이 기존 소문을 압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미디어가 제공하는 새로운 소문이 기존의 뭐 이것저것 뭐 이런 것들보다 월등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범죄의 중요도가 높은 소문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은 일치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두 개를 동시에 한 개를 지적한다면 범죄의 중요도가 중간 정도 되는 놈은 왜 적은지는 설명을 못한다, 이렇게 해도 뭐 큰 무리는 없죠. 네. 그래서 일치와 불일치, 가능성과 한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선생님 동영상 두 개를 계속 돌려보시는 분들은 이 일치 불일치 부분을 내가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이것의 방정식 부분을 자료 내용과 제시문 A와 제시문 B, 제시문 가와 사례, 이런 식으로 계속 이퀄라이제이션, X = Y 형식으로 자꾸 묶어 나가는 것을 볼 겁니다. 요거 꼭 마스터 해둬야 됩니다. 이걸 해야지 빠른 시간 내에 분량을 늘리면서 정확한 답을 내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의 확률 밀도 함수하고 거짓의 확률 밀도 함수가 동시에 나타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가와 비교를 하라고 했을 때 가에서 뭐 거짓인 소문이 더 빠르게 확산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고백할게요. 나도 거기 말렸거든요. 그래서 거짓인 소문이 더 빠르게 확산되는지 같은 것도 봤는데, 뭐 그것도 결론 내리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이게 전체 면적을 보면요, 참이 조금 더 양이 많게 나올 거예요. 이 삼각형 면적 계산하면, 또는 적분을 한다면. 그런데 그게 이제 제시문가에서 그냥 막 옛날 일제시대 때 막 수필 이러니까 말이 막 헛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과 비사실의 관계로 볼 때는 나와 다로 비교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자, 그런데 이제 실제 문제를 보도록 하면 이게 참인 소문의 진행 방향을 그리고 거짓인 소문의 진행 방향을 그리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실제 시험을 학생들 문제를 풀려보니까 이걸 나누어서 그린 학생들이 있는데요. 나누어서 그리면 안 돼요. 그럼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서는 지금 실선을 사용했고 학교는 점선을 사용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논술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 필통 같은 거 정도는 충분히 가지고 가니까 색깔 다른 펜 같은 걸 준비를 하시든지 해서 이런 구간에 있어서의 판정 같은 것들은 눈에 편하게 보이도록 하세요. 옮길 때야 당연히 점선, 실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실제 시험할 때는 빨강, 파랑 이런 식으로 딱 해놓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로 만드셔야 됩니다. 두 개로 이걸 구분해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을 보면 참여 확률 밀도는 이제 요 부분은 누적 인원이잖아요. 그죠? 누적 인원은 코로나로 보면 딱 맞아요. 누적 인원이 초반일 때 참여 확률 밀도 함수는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참일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증가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데 상대적으로 거짓의 확률은 천천히 증가하는데, 이 대략 한 600명 정도를 넘어서서는 거짓의 소문이 더 확률 밀도가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만 참인 확률은 참여 확률 밀도 함수는 천천히 1300명까지 하락을 하는데 반해 거짓은 900부터 급락을 해요. 그래서 1100이 되면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소멸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fx하고 gx의
대한 비교부터 먼저 하자면 fx와 gx의 공통점은 결국 소문은 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확산되었다, 소멸한다. 너무 기초적이죠? 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참의 확률 밀도 함수는 소문이 확산되는 전반부에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거짓은 후반부에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참의 확률 밀도 함수는 천천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반해 거짓은 급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실성이 부재하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fx와 gx 간의 내부적 차이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하고 비교를 하자면 소문은 사실하고 여기서 좀 헷갈립니다. 사실하고 비사실의 구분이 없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봐야 될지 아니면 부분으로 봐야 될지가 좀 헷갈려요. 사실은 나도 그냥 거짓인 소문일수록 더 빨리 증가한다라는 부분에만 집중을 해서 아니다. 참의 확률 밀도 함수가 더 높은 구간이 요 구간 600하고 1100 두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것은 차이가 있다. 가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나도 답을 썼는데 다만 학생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선생님, 이 사실과 비사실, 물론 사실과 비사실하고 참과 거짓은 반드시 일치 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실과 비사실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소문이 확산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요거는 fx하고 gx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 가에서는 소문은 끊임없이 확산된다라는 개념만 존재하죠. 하지만 이쪽에서는 소문은 결국 소멸하게 되어 있다. 소멸의 길을 걷는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지적해 주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요 2-2번 같은 경우에는 수포자들을 위해서 약간 의도적으로 설계한 거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연대가 그 앞에 굉장히 그럴싸한 표현을 쓰는데 뒤에는 답정너, 답을 정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기초적인 거고 요거는 중학교 2학년 수학 정도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2-2번에 진입했을 때 시간이 부족할 경우 이게 블랙아웃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2-2번의 최악의 경우에도 15분은 남기고 들어와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앞에 답을 부분적으로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말고 2-2번까지 해서 승부를 내서 다 써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어렵고 힘든 문제였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복습하시고 특히 x = y라고 하는 그 일치 불일치 관계, 그 다음에 수학적 모델링에서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는 차이점, 이런 것들을 잘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마지막으로 요것만 정리하겠습니다. 참인 소문은 적은 수에 공유한 경우가 많고 거짓인 소문은 많은 수에서 공유한 경우가 많다. 그죠? 그 다음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한 참인 소문은 있으나 그러한 소문은 거짓 소문은 없다. 급락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가에 나타난 소문 확산에 대한 관점과 비교했을 때는 가는 꾸며낸 소식일수록 더 널리 퍼지게 마련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거짓인 소문이 비교적 많은 사람들의 수인 700, 한 600에서 900, 그죠? 700에서 1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계산하면 600에서 900이 좀 더 가깝죠. 여기에서 공유된다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뭐 그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는 모두가 알고 다들 참이라고 믿는 소문이라도 참인지 알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한 소문은 참인 소문밖에 없다는 내용과 불일치. 이 두 번째 거는 약간은 불필요한 내용이 가까웠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으로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좋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을 한 20분씩 정도 배정해서 쓴다는 기분으로 전체 시간을 한번 틀을 맞추어서 다시 재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